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강사 중심의 교육, 그것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학생 중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되고 앞으로 이걸 정착을 시키는 게 이제 최종 목표고요. 지금 그 부분이 한 70%, 80%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학원을 하다가 지금 학원을 한 2022년에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바보같이 시장조사를 적당히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엉망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거의 망해가는 학원을 제가 인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학원에 가서 망해가는 건 둘째치고 학생들의 그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결석, 지각,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잦았고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앉아 있어도 거의 눈은 풀려 있고 수업은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100번, 20번 하면 아이들한테 한 번 들어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도 듣는 학생들이 있어도 점수는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원장은 그 수업을 어떻게든 애들을 좀 극복시켜 보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주말에도 나오고 이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원장님들이 이런 친구들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 학원에는 그 당시에 거의 90%가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정말 너무 막막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혼을 갈아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영혼이 제일 많이 저는 몸도 갈아놓고 영혼도 갈아놓고 정말 주말도 쉬지 않고 1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계속 학원을 나가고 안 되는 애들 계속 불러서 하고 제가 그걸 메꾸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배짱 끼고 앉아서 선생님이 내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고 숙제는 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숙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숙제를 내도 찍어오고 그냥 뭐 대충 해오니까 숙제를 고치고 다시 잡아주는데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또다시 진도가 안 나가고 악순환이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 때는 진짜 이거는 그냥 전쟁, 전쟁이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만 의존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갈아놓다 보니까 영혼도 몸도 갈아놓다 보니까 선생님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데 자기가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시험 치는 날 전날은 제 볼펜, 제 연필 뭐 이런 것들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제 기운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들을 영어 수업을 가르쳐주는 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했고 저도 번아웃이 사실은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다 놔버릴까? 이 학원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저도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포기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지게 해보자. 그러면서 모든 교육, 이제 온갖 교육, 그때는 너무 형편이 또 안 되니까 무료 교육은 무조건 다 들었고요. 그러다가 사장님 교육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보면서 너무 제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그 유료도 처음으로 돈을 내고 포트폴리오 교육을 듣고 그러면서 꿈의 땅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꿈의 땅을 보니까 본점에 가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있고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거예요.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안 될까?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의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거기 가보니까 소장님도 물론 너무 열정적이시지만 제 나이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신 저보다 더 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내가 나이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나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의 아이들도 성적을 높이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공부하는 힘을 만드는 네, 그런 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열심히 제가 꿈의 땅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3년째 지금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그거를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처음에 실행할 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을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여기 저한테 거의 제 마음속에는 그냥 그분은 모르시지만 제 마음속에 멘토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에도. 네, 저를 도와주시는 꿈의 땅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위로가 됐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안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강의를 제가 줄였어요. 수업에서 빠져나오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저도 처음에는 여기 아까 이제 저희 같은 팀에 계신 분이 말씀하실 때 저의 옛날 얘기를 내는 그런 것 같았는데 저도 불안해서 제가 수업에서 못 빠져나왔거든요. 선생님은 나만큼 못해. 그런데 하더라고요. 믿고 나면 하고 제가 나오니까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원에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더 넓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운영이 훨씬 더 네, 잘 됐고 제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한 명 한 명 더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설명을 제가 하던 거, 선생님이 하던 거에서 학생이 설명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학습 능력도 더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칭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매일 이제 5분 코칭이라고 말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여는 네, 그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칭북에 컨텐츠가 2달에 한 번씩 소장님이 정말 너무 알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를 앱으로 저는 이제 줌으로 제가 한 교실에서 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도 각 반에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제가 했는데 너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동을 제가 매일 받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하루가 안 걸르고 싶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게 만드는 공부. 네, 캠프도 저는 사실 재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네, 유머 감각도 없고 그런데 소장님이 하시는 그 캠프 교육 과정 하고 그냥 실행을 일단 그 부모님들한테 안내장 먼저 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네, 그런데 소장님의 그 시간별로 있는 일정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캠프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플래너를 사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네,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별 공부법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한테 수업을 맡기고 저는 이제 구조 설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옆에는 우리 학생이 쓴 네, 플래너입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꿈의 플래너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 동기가 생겨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하고 막 이러던 친구들인데 심지어 우리 학원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정말
매일 진짜 지가 결석을 밥 먹듯이 하던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학원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학원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제가 틈만 나면 그냥 토요 공부방 운영해요. 시간이 나면 이렇게 하면 꼭 한두 명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단 한 명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명이라도 와서 스스로 한 세 공부를 하고 가고 뭐 학원 오는 날 아니라도 와서 5시간 공부하고 가는 아이도 생겼고요. 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생 대비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당연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올케어반을 운영하니까 이제 객단가가 일단은 높아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인원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저출산으로. 그런데 어떻게 수익 구조를 좀 올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목 확장을 하면 객단가를 올릴 수 있고 제가 이걸 중등에서만 적용을 했는데 이제 초등은 3월 23일부터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6명이 시작을 23일부터 초등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재원생 유지율이 높아요. 뭐 졸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런 아이들 또는 이제 금방 왔는데 이 자기주도 시스템을 못 받아들이고 못 기다리고 한두 달 만에 나가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빼고는 계속 꾸준히 졸업 때까지 남아있는,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학생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해하고요. 그리고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이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설명할 사람 그러면 서로 손 들고 나오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준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수업하려면. 근데 일단 그 부담에서 조금 벗어났고요. 그리고 학원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스템 경영을 하니까 제가 훨씬 편해졌고 이제 학생 중심의 그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강사가 그만둬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사실 수학에서는 그런데 영어를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영어 선생님이 그만뒀는데 바로 영어 선생님이 구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실은 그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나가시라고 하고 이때가 기회다. 제가 수업에 바로 영어 수업, 저는 수학을 하거든요. 심지어 영포자였어요. 그런데 영어 수업에 들어가서 지금 꿈의 땅 방식을 아이들한테 공부법을 적용을 시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날 들어가니까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어떻게 영어를 하시냐고 불안해서.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 교실에 처음 들어갈 때 꿈의 땅 영어 공부법 코치 자격과정 수료증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고 들어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니네가 안 불안해도 돼. 니네를 망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선생님이 나가셔서 상처받는 일이 없고 또 흔들리지 않는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온 거야 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는 그 대신 열심히 하고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할 거. 네, 들어가서 공부법을 지금 2주 동안 적용을 시켜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목요일부터 선생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영어 선생님 뽑아놓고는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오시고 지금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 선생님 뒤에 들어오셔도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적용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완벽하게 되면 제가 빠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이제 영어까지 하면 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건가 하면 학생하고 한 명 한 명 제가 계속 매일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니네 한 명씩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이미 이제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6년 12월까지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으로 지역 대표 학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 대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성장 지표를 100명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요거는 요 근래 살짝 며칠
한 일주일 조금 바뀌었어요. 꼭 100명이 돼야 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00명이 되면 선생님 파트타임이라도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그런데 꼭 100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작아도 그냥 알차게 미래형 학원으로 객단가 높이면서 한 명 한 명 더 봐줄 수 있는 그냥 그 시스템이 좋지 않나 살짝 요 생각이 지금 들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8년이라고 했는데 2028년 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형 교육 시스템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이관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